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테슬라가 네네. 조금 재밌어요, 아주. 그렇죠.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해요. 주가가 보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가 그렇죠. 이 거래일 전까지 근데 근데 다시 또 7% 이상 또 간밤에 상승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졸이고 있었다가 그렇죠. 조금은 안도했을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의 어떤 핵심 종목이 테슬라잖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네. 핵심 종목인데 맞아요. 또 그래서 이 테슬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게 또 중요한 것은 이 삼성전자와의 협력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또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는 그런 썰도 네네.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테일러 그 패배는 이 테슬라 FSD 칩이 돌아간다고 많이 네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심도 있게 네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칩, 네. 이 칩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테슬라 실리콘 전략이 지금 어떻게 이어져 네네. 오고 있는 건가요? 테슬라도 초창기에는 외부에서 칩을 썼어요. 네. 애플처럼. 우리 그 애플도 애플 실리콘이 A 시리즈가 1부터 5까지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했고 네. 삼성이 사실상 설계도 많이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도 처음부터 반도체를 내재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세대 테슬라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 로드스터라는 모델은 모비라이 칩을 썼어요. 지금은 이제 인텔한테 인수됐죠. 네. 모비라이 칩을 썼고 2세대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제 AP를 썼고요. 네. 이제 3세대부터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제 칩을 직접 설계해서 썼고 이제 이게 하드웨어 4.0 이제 4세대를 기다리고 있죠. 이게 이제 7나노 공정에서 될 거고 3세대 같은 경우 12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네. 이 테일러 팹에 실제로 테일러 팹은 아마 5나노 팹일 것 같아요. 5나노 혹은 이제 뭐 7나노 네. 뭐 이렇게 될 텐데 4.0이 되면 뭐 테일러에서 생산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건 없고 지금 7나노 칩 같은 경우는 TSMC가 한다 이야기도 있고 뭐 삼성 파운드리에서 한다 이야기도 있고 네. 둘 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좀 엇갈려요. 네. 세계가 그걸 주목했잖아요. 네. 과연 이거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냐, TSMC에서 맞아요. 하냐,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네네. 확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설계 쪽에서도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짐 켈러라는 분이 되게 중요해요. 짐 켈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기술이 앞선 회사를 외계인 고문해서 뭔가 기술 받아낸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외계인이 짐 켈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뭔가 막 여러 회사를 다녀요. 네. 지나가면 괴물 칩들이 막 나와요. 대표적인 게 AMD 네. 젠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분이 설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애플 A 시리즈 있죠. A 바이오닉 칩 AP도 이분이 설계를 했고 테슬라 FSD도 이분이 설계를 했고요. 세상에. 그리고 지금 인텔에 최근에 나오는 엘더 레이크랑 사파이어 레피즈 있죠. 그것도 이분이 설계했어요. 이분을 영입하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이 그래서 사실 발전이 삼성도 이루어지느냐. 엄청 영입하고 싶어 했어요. 엄청 영입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왜 못했죠? 못했죠. 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돈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지? 감성을 터치해야 되나? 뭔가가 있나 봐요. 네. 이분만 데려오면 삼성전자도 이제 그렇죠. 최강 회사가 되는데. 맞아요. 괴물 같은 칩들이 괴물 나와요. 같은. 외계인입니다. 삼전에도 하나 주시지. 네. 어쨌든 이분의 어떤 핵심적인 역작 중 하나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칩입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6월 15일에 누리호가 네. 또 발사가 될 예정이죠. 네네. 사실 이 저궤도 위성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이 스페이스X 네네. 스타링크 프로젝트이기는 네네. 한데 네네. 우리나라도 좀 이제 자체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저궤도 위성에 좀 집중을 네네. 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이 그 저궤도 위성은요. 6G 그 어떤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6G. 네, 6G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기지국도 지상에 필요한데요. 네. 인공위성, 저궤도 위성하고 이제 3자 통신을 하는 거죠. 뭐 디바이스하고 어떤 통신 장비하고 저궤도 위성이 통신 이렇게 3자 통신을 하면서 더욱 속도도 빨라지고 지연 속도도 늦춰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또 저궤도 위성의 힘을 여실히 보여줬죠. 또 이 스타링크 덕분에 아주 네네, 우크라이나가 보통 이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침략하는 나라의
통신망부터 마비시키죠. 네. 네, 그래야 이제 통신이 마비되면 질이 멸렬해지는 건데 바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앨런 머스크한테 요청했죠. 스타링크, 열어주세요. 스타링크 좀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바로 열어줬죠. 지금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SNS 여론전에서 좀 앞설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 스타링크 덕분에. 네, 큰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네. 5G도 아직 뭐가 이렇게 제대로 깔리고 막 인프라가 활용되고 이러고 있지 않은데 왜 6G부터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네. 일단 이 5G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미리미터 웨이브랑 또 서브6가 네네.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네네. 다른 거예요? 5G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주파수 대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폰에 쓰는 거는 서브6라고 해서 서브6. 3.5GHz 대역을 쓰는 거고요. 요거는 4G LTE 대비해서 50%밖에 안 빨라요. 50% 빠른 것도 뭐 되게 빠른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가 되면 LTE 대비해서 20배가 빨라져요. 그렇죠. 사실은 이걸 왜 같은 5G를 엮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게 6G 아닌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서브6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 대도시에 한해서만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를 쓰고 있는데요. 밀리미터 웨이브를 좀 쓰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밀리미터 판은 좀 직진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건물 같은데 이런데 맞으면 그냥 흡수돼 버려요. 흡수. 네. 그러면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이렇게 만약에 뭐 300m당 하나씩 깔았으면 이제 100m당 하나씩 깔아야 돼요. 그럼 가뜩이나 또 통신 장비도 비싸요. 그럼 투자비가 너무 나오니까 통신사들이 좀 하기 이거 어려지죠. 너무 그렇죠. 뭐 이거 너무 비싼데 거기다가 그러면 이걸 회수하려면 사용자한테 통신 요금을 2-3배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5G 기술의 원천 기술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화웨이라는 회사가 네. 대부분의 어떤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5G에서는 중국의 어떤 그런 IP들이나 이제 어떤 기술들을 네. 이렇게 피해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화웨이 통신 장비가 세계 1위인데요. 네. 워낙 가성비 있게 또 제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그렇죠. 네. 통신망은 또 이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또 중요해요. 이번에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지만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첨단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필요한데 이거를 중국이 깔아준 5G 망에서 운용한다? 걱정되죠. 그렇죠. 이게 뭐 정보가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막 해킹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막 만약에 뭐 중요할 때 락다운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지금 5G를 따라잡기는 힘들다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요거를 6G로 빨리 점프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궤도 위성에 좀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또 네. 빨리 이 6G로 빨리 퀀텀 점프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또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 누가 만듭니까? 미국이 만들죠. 그렇죠. 미국 따라가야죠. 빨리 따라가야 되는 네네, 지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네요. 트렌디하게 가야죠. 트렌디하게 네네. 지금 대세, 맞습니다. 요즘 대세 따라가야죠. 그렇죠. 지금 또 한편으로는 차량용 반도체가 또 공급 부족으로 아주 뭐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테슬라는 좀 살짝 그 네네. 이슈에서 비껴 나간 것 같거든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묶어서 차량용 반도체라 그러는데요. 네. 테슬라가 쓰는 칩하고 논 테슬라 업체들이 쓰는 칩하고 달라요. 테슬라와 논 테슬라. 네. 어떻게 달라요? 테슬라가 쓰는 이제 말씀드렸던 풀 셀프 드라이빙 칩 같은 경우는 최첨단 공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칩은 12나노 공정이고 향후에는 7나노 쓰는 거죠. 그럼 거의 모바일 AP하고 수준이 비슷한 네. 수준의 어떤 미세 공정이 필요한 거고 지금 대다수 업체들이 쓰는 차량 반도체라는 거는 뭐 40나노, 50나노 이런 거예요. 완전 옛날 공정. 차이가 많이 나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쇼티지가 난 거는 8인치 웨이퍼 쪽이거든요.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쪽이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데 테슬라는 어차피 300mm 웨이퍼 첨단 칩을 쓰기 때문에 첨단 파운드리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와. 네. 그리고 네. 반도체 적용수가 달라요. 적용수.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자동차 업체가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려면 한 100개에서 1000개의 칩이 필요해요. 그 칩들은 뭐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뭐 네덜란드 NXP나 뭐 SD 마이크로 같은 회사들이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칩을 4-5개만 써요. 4-5개만 쓰고 지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첨단 칩을 하니까 최적화돼 있으니까. 최적화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죠. 네. 예전에 우리 애플 이야기하면서 와 옛날에 스마트폰 초창기에 이게 와 듀얼 코어래, 이게 쿼드 코어래, 네. 옥타 코어래 막
흥분했잖아요. 마케팅 포인트로. 엄청 이제 그렇죠. 발전을 많이 했다 하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프로세스가 많으면 당연히 성능이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애플의 듀얼 코어가 더 맞아요. 좋은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게 최적화의 힘이거든요. 최적화의 힘. 그러면 똑같은 거죠. 그러면 네. 막 반도체 많이 쓰면 좋은 거냐? 아닌 거예요. 테슬라 보니까 얘는 반도체 많이 안 쓰는데 한 훨씬 5개만 좋아요. 써도 다 되는데 그렇죠. 훨씬 좋은 칩을 쓰고. 훨씬 네. 좋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직접 설계해서 파운드리를 맡기니까 칩 음. 수급에서 좀 안정적인 거고 다른 회사들은 남의 칩을 가져가 가지고 어거지로 막 네. 만들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이 자율주행차들이 테슬라를 따라잡으려고 해도 그렇죠. 지금 이 뭐 쇼티지 나지, 네. 뭐 최적화도 잘 안 되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조금 막히는 좀 맞아요. 그런 상황이 네.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이제 테슬라하고 논 테슬라잖아요. 네. 이제 테슬라를 잡을 업체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이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네. 어떻게 보면 뭔가 위협할 업체는 애플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애플이 네. 또 막 자율주행 쪽으로 막 엄청 이제 네. 투자하고 잘 될 네. 거다라는 식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좀 요즘은 잠잠하더라고요. 잠잠하죠. 자꾸 핵심 인력 이탈하고 하는데.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탈을 자꾸 왜 이렇게 못 잡아요 인력들을? 그렇죠. 사실은 핸드셋 하는 업체가 자동차 업을 하기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테슬라를 위협하는 회사는 애플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애플조차도 자동차 시장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휴대폰은 고장나도 그냥 새로 바꿔주고 AS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는 문제가 생기면 버그 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도 애플이 테슬라를 앞설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설계에 워낙 또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뭐 마감이나 스타일이나 디자인 이런 쪽은 또 애플이 감성은 감성은 또 수 있고. 예, 네. 그래서 분명히 또렷한 장단점이 있는 회사들이지만 어떻게 경쟁이 펼쳐질지 2025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네, 출시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에 어떻게 네네. 될지 너무 기대가 네네, 돼요. 정말 기대가 되죠. 네. 네. 사실 이 스페이스X가 네. 한참 전에 네. 뭐 십몇 년 전에 그때는 뭐 금방 망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만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보니까 이미 막 엄청 잘 되고 있고 그렇죠. 엄청 많이 쏘아 올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걸까요? 그렇죠. 원래 테슬라도 뭐 망한다 그런 게 망한다. 몇 년 전이었고 말만 그렇죠. 항상. 스페이스X도 망할 뻔했어요. 사실은 이 스페이스X랑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같이 어떻게 보면 자웅동체 같은 회사인데 원래 뭐 2004년도에 이제 테슬라를 앨런 머스크가 인수를 한 거거든요. 네. 원래 창업자는 아닌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650만 불을 투자하면서 이제 자기가 오너이자 회장이 된 거고 그게 망할 뻔했죠. 망할 뻔했는데 테슬라가 살아나게 된 계기가 스페이스X였어요. 왜요? 돈을 어떻게 네. 벌었다 줬지? 스페이스X가 이제 네. 컨셉은 좋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창업 스토리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와서 동생하고 처음 만든 회사가 집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치면 그런 거예요. 이제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예요. 지도에 어떤 식당에 위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잘 팔았어요. 컴팩에다가 네. 팔아가지고 한 250억을 벌었어요. 당시 뭐 한화로 250억 벌어가지고 또 바로 창업한 게 페이팔이에요. 페이팔 네. 창업해서 페이팔 가지고 또 팔고 나와서 번 돈이 3천억이에요. 3천억 가지고 뭘 했냐면 네. 물론 이제 스포츠카 한 대 뽑고 집 한 대 사고 네. 집 한 채 사고 그리고 이제 하도 이게 젊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탈모가 왔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심었어요. 머리 심고. 네, 머리 심고 나머지 돈을 뭘 했냐면 뭐 했어요? 자기는 그거예요. 전기차하고 네. 우주 이런 쪽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도 인수했고 이제 스페이스X라는 회사도 만들었는데 네. 뭐 테슬라도 계속 돈만 까먹었잖아요. 계속 돈만 까먹고 뭐 제대로 양산 모델도 안 나오고 이러게 망할 뻔했는데 스페이스X도 똑같았어요. 이제 컨셉은 이거였죠. 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네. 로켓 발사대는 왜 바다에 떨어지면 쓰레기로 버리지? 라고 생각해요. 이거 재활용하면 안 되나? 그렇죠. 이 컨셉으로 만든 게 스페이스X였어요. 발상의 전환. 그렇죠. 이 로켓 발사대를 재활용하면 싸게 그냥 우주로 쏘아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쉽지 않죠. 뭐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똑같아요. 위성은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1차 발사대 만들었는데 25초 만에 폭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사는 갔는데 뭔가 회전축이 고장 나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몇 개월 있다 했는데 또 폭발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금융위기를 맞았어요. 어, 금융위기를 맞았는데 3천억이 네. 다. 그래가지고 테슬라도 자금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자 이제 스페이스X에서 연끌해가지고 정말 네. 연끌해가지고 4차 발사였어요. 다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 4차 발사가 이제 실패하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3천억 거부였던 사람이 그냥 알거지 되는 거예요. 깡통. 막 그때는 네.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넣고 심지어 저기 결혼할 사람 그 장인 집까지 막 담보로 땡겨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보통 3천억 있으면 건물 하나 사고 잘 살잖아요. 그냥 먹고 놀고 그렇죠. 여행 다니고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그 괴짜 천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돈도 없어요. 그러면 네네. 이제 4차 발사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쵸, 자기도 그냥, 파산이 그냥 인생 파산. 파산. 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성공해 버린 거예요. 와. 4차 발사대가. 그래서 4차 발사가 성공을 해가지고 16억 달러를 또 나사한테 바로 받았어요. 그 나사가 이게 우주 네. 정거장이 있는데 여기에 말 그대로 우주 택배를 우주 이제, 택배를? 왜냐하면 뭐 생필품 납품이라고 쏘아 올려야 되는데 아. 너무 비싼 거죠. 요거를 이제 싸게 쏘아 올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네. 민간 우주 택배 사업을 시작한 회사가 네. 그 덕분에 이제 스페이스X가 살았고 네. 이제 스페이스X가 성공하니까 테슬라도 펀딩이 된 거죠. 아. 그때는 정말 금융위기 직후라서 어지간한 좋은 회사가 아니면 투자를 못 받던 때였는데 스페이스X가 살면서 테슬라도 펀딩을 받아서 살아남은 거죠. 야, 인생 역전 스토리다. 그럼요. 네. 정말 올인한 거예요. 올인하고 우리는 말 그대로 연끌했다라는 게 진짜 이런 말이에요. 네. 도박도 이런 도박이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걸 해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네네. 부자가 됐죠. 그렇죠. 또 스타링크 세계 1위 프로젝트도 부자가 됐죠. 세계 1위 부자가 네네. 됐죠. 네. 와. 지금은 좀 또 테슬라 주가가 내려서 내려서. 네,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등을 했는데 또 앞으로의 추이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조정기에는 고밸류 주식들이 아무래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펀더멘털적으로는 네. 테슬라라는 회사는 이미 옛날하고 다르다. 이미 재무적으로도 뭐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장하는 속도가 뭐 작년에 90만 대 했는데 이제는 뭐 계속 기가팩토리가 돌아가고 이러면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재밸류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펀더는 확실하기는 하니까. 네네, 맞아요. 옛날에는 뭐 그림만으로 간다. 맞아요. 그때는 라는 여리여리했어요. 재무적으로나 뭐 이게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냥 꿈만 네. 먹고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재무적으로도 맞아요. 탄탄해지고.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살 사람들은 다 사더라고요. 테슬라 전기차를. 차를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그렇죠. 있다는 가격 정가가 얘기네. 된다라는 거는 네. 그 회사가 이미 팬덤이 있고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마음 놓고 가격 올릴 수 있는 회사는 저는 딱 두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애플, 애플하고 테슬라. 테슬라. 네. 애플은 사고만큼 빵 박으면 파가만 박으면 네. 뭐 가격이 얼마든 그렇죠. 앱땡이들은 다 사잖아요. 한 50만 원 올려도 아이폰 살 걸요. 아이폰 사고 테슬라도 이제 그런 정도의 급이 네, 그런 저 그 정도 브랜딩이 된것 같아요. 됐다는 네. 거. 그거는 이제 확실한 팬덤이 생긴 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네네. 부품 관련해서 국내 수혜주들 어떤 게 네네.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카메라 납품 업체는 이제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조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회사는 이제 MC텍스 정도가 이제 향후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계속 열심히 개발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공급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사실 이 자율주행차가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레이더, 라이다, 또 카메라. 네네. 네, 요렇게가 있는데 아니 이 테슬라는 또 얄밉게도 네네. 카메라만 가지고도 구현을 그렇죠. 한다면서요? 맞아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걸까요? 어쨌든 테슬라는 비전을 통해서 이거를 AI를 통해서 계속 자율주행차를 고도화시키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걸 도조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테슬라 사용자들은 자기들이 달리는 이 주행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테슬라 클라우드로 쏴져요. 그러면 테슬라의 네. 본사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개선을 해요. AI 알고리즘 자체를 개선해서 그럼 이거를 또 각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테슬라 자동차에 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걸 어떻게 해주냐? OTA라고 해서요. 네.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 우리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듯이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대다수 자동차 업체들이 만약에 뭐가 버그가 생겨서 업데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회수해야 다 되죠. 회수해가지고 다 AS 센터에 넣어서 AS에서 다시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대시 탈차 다 리스해주고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테슬라는 버그 생겼어? 오케이. OTA. 이게 딱 되는 업데이트 거예요. 해버리면은 맞아요. 네. 다음 날 일어나면은 또 그렇죠. 이제 다 되고. 그러면 계속 좋아지는 시스템이고 어제까지 400km 달렸던 내
모델 3 차가 OTA 업데이트를 하니까 오늘부터는 420km로 달릴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고 발생률이 다른 차 대비해서 10% 언더로 떨어진 거죠. 엄청난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 레이다 라이다 업체들은 네네. 수혜를 많이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네네. 그렇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테슬라처럼 이런 AI 시스템이 돼 있다 그러면 굳이 뭐 라이다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같은 이 OTA와 AI와 슈퍼컴퓨터와 이 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있나요? 없죠. 없네요. 없으니까 이 머신러닝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레이더하고 라이다로 가지고 더 안전한 차를 구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다를 덕지덕지 붙여야 되는 거죠. 1,000만 원짜리를. 그럼 비테슬라 쪽에서는 또 레이다 라이다 수요가 또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폰과 이제 안드로이드처럼 음. 테슬라와 논 테슬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논 테슬라의 어떤 핵심적인 업체가 이제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쪽으로. 네,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네. 애플에 뭐 이게 상대가 될 업체가 없으니까 와 이걸 어떡하지 그랬는데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딱 내놓아가지고 버금가는 이걸 구현해 주니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테슬라를 기술적으로 누가 잡을 수 있나요? 없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사실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뭔가 안드로이드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로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뭐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저는 충분히 펀더멘털로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테슬라에서 이 4680 배터리 한 2달 전쯤에 저희 아이템에서도 네네. 그 관련 수혜주들 다뤘었죠. 네네. 이게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적용이 될 예정인데 네네, 맞습니다. 이 관련 또 수혜주들도 조금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국내에서는 3사다 원통형 배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업력이 가장 뭐 뛰어난 회사는 삼성 SDI겠죠. 네,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SK 온도 지금 열심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통형인데 또 LFP로 하면 네. 더 좋거든요. 네, 이게 셀투팩이나 셀투 셰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제일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주목받는 회사는 LNF입니다. 양극재, LNF. 양극재를 이제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이제 LNF가 제일 뭐 유망한 회사고 배터리 셀 3사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제일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테슬라 실리콘과 또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 수혜주들 또 테슬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봤는데 약간 얄미우면서도 네. 또 우리나라와 또 논 테슬라 쪽 그렇죠. 회사들이 빠르게 좀 약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많이 듭니다. 또 테슬라 역시도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좀 힘드신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결국은 뭐 좋은 회사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으로 펀더멘털을 믿고 오.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댓글.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음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